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임세, 이게 좀 분위기 좋아야 되는데 정말로 뒤숭숭한 세상입니다. 어떤 제목을 좀 다뤄볼까 하고 훑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어수선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건 참 큰일 난 일이다 싶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 독자분들하고 함께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 한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냐면 과연 이적행위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씨 입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 이적행위다, 대통령이 이적행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아주 난리가 났죠.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뭐 아주 총체적으로 저항을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 이거는 전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가 그가 이적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 나라 그 정권 일단 끝났다고 봐야 되는 얘기가 될 테니까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창한 문제들에 워낙 많이 부딪히고 내성이 이제 생겨서 그런 건지 막상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글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건지, 또 쌈질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 이적행위라는 게 뭔지, 대통령이 더구나 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는 게 뭔지 일반인은 제껴놓고 그 부분을 해당 법률들을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헌법상의 규정을 생각해야 되겠죠.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국가 원수가 이러저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좀 실수하는 죄도 짓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법률적으로 소추의 대상으로 해서 재판정으로 끌어내고 한다면 나라가 무척 불안정하게 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상당히 광범위한 면책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 그거를 정해놓은 조항이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까지는 받을 수가 있더라도 그 밖에 다른 범죄들에 관해서 수사까지는 받을 수가 있더라도 법정에 불려나가는 소재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야만 내란죄나 외환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야만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정한 거는 그러한 면책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임기 중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외환의 죄를 짓는 것이 처벌 대상이면 이적행위가 바로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임기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적행위라는 언어, 이게 무슨 뜻이냐를 법률적으로 지금 이제 따져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적행위의 죄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죄명이 하나 있죠. 여적죄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쓰는 죄명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더블 여자 또는 줄 여자로도 씁니다. 더블 여자죠. 적자. 우리의 적국과 더불어서 저지르는 죄. 그래서 그걸 여적죄라고 합니다. 이 여적죄가 바로 이제 이적행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일컫는 그런 죄목인데요.
이거는 형법에 열거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92조에서 104조까지의 여러 가지 범죄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묶어서 여적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적죄는 곧 외환죄가 되는 거죠. 외환죄. 외환죄가 이제 92조부터 104조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조문으로 여적죄라는 조항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죄로는 인적인 이적행위로서의 외환유치죄. 이적행위라는 언어가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적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적행위다 했으면 바로 이 죄를 저지른 경우다 그런 얘기죠. 외환유치죄. 외국과의 전쟁을 발발해 끌어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발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제93조에 여적죄가 들어있습니다. 적국과 이제 함께 공모해서 이 전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모병 이적죄, 물적 이적 행위로서의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적 행위로 보는 거죠. 외환죄에 해당합니다. 간첩죄도. 또 이제 일반적인 이적죄, 일반 이적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목들이라면 뭐 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제 죄목이 외환유치죄, 여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또는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93조의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이 죄가 확정되면 딴 거 없이 그냥 사형이죠. 참 무시무시한 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이 죄에 해당하면 똑같은 처벌을 합니다. 구체적인 법조문 열거된 내용을 2개 정도만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나머지는 이제 뒤에 국가보안법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제92조 외환유치죄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전단이라는 건 뭐죠? 전쟁의 단서 이런 뜻이죠.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환유치죄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양형이 없습니다. 그냥 사형이죠. 실제로 그럼 이런 죄로 이제 대통령이 고소 고발된 경우가 있느냐?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도태우 변호사가 그때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을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변호사인데요. 이 도태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 문재인입니다. 피고발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이 고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네요. 아직도 그냥 계류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참 걸리겠죠. 권력이 바뀌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적 행위에 관한 것들의 기초적인 이제 처벌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위의 외형이나 처벌 조항은 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외에 국가 안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국가보안법이 있죠. 참 우리나라 소위 종북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겹게 싫어하는 법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없애려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계속했고 지금까지도 그 철폐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법이고 위헌 시비를 수없이 겪은 그런 법인데요. 이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사항,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왜 만든 거냐? 제1조 목적을 우선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이런 얘기죠. 제2항에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2항의 이 법 적용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91년 5월에 이 법률의 일부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개정돼서 삽입된 문구입니다. 아무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더라도 제1조 1항에 열거된 목적에 충분할 만큼만 적용하지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제한적 선언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2조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반국가단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우리도 하나의 정부야,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부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국가를 반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반란으로 국가를 이제 전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 단체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조직돼서 그 활동을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이 있고 지휘 통솔의 조직이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단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겠죠. 뭐. 또는 한반도를 언제든지 넘실거리고 쳐다보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통진당이 이제 반국가 단체로 지정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이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국대학생연합 전대협도 이 규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로 지정이 됐던 그런 이제 규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죠. 근데 그 단체 출신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길래 그렇게 이제 끔찍하게 이 법을 없애려고 그러고 싫어하느냐. 당연히 또 처벌이 무겁겠죠. 제3조에 보면 반국가단체 등을 구성해서 이제 그 업무에 종사한 자, 거기에 가입한 자, 이 중에서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제일 탑에 이제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무거운 징역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 그 권유만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야, 너 통진당 가입해. 이러고 권유했다. 징역 2년이죠. 국가보안법 제4조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데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것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밖에 있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밖의 나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그의 지령을 받은 자, 그 자들이 이러이러한 짓을 하면 이렇게 처벌된다. 이게 이제 제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형법상에 정해진 죄를 그대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제250조 제2항 살인에 관한 경우, 제338조 강도 살인의 경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나 강도 살인 이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형법 제98조라는 게 간첩죄거든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형법 제98조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줬다. 그 내용에 당연히 국가 기밀을 담았을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한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적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보는 이유죠. 자, 그럼 이제 97조, 98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제9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 제공 이적죄라는 겁니다.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여기서는 그냥 물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과 어떤 건수, 말하자면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제98조의 간첩죄를 보시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99조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는데요. 전 7개 조, 앞에 쭉 열거한 7개 조항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 군사상 이익이라는 것은 군사상의 물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조 제2항의 감옥에 보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이 국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한정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허용되고 한정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한정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또는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걸 이제 상대에게 넘겼을 때 군사상 기밀, 국가 기밀이 특정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상대 적국에게는 비밀로 해야 될 것일 때 물건이든지 그거에 관한 정보든지 지식이든지 그걸 넘겨주면 그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옥에 보면 감옥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중대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군사상 기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들을 보면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 뭐 이렇게 해서 쫙 여러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이 무엇에 관한 조문들인지를 간략하게 옆에 이제 괄호에 묶어놨는데 어떤 죄들이 있냐 대충 폭발물의 사용, 도주하는 원조, 도주하는 것을 원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주하는 것을 도와줬다. 말하자면 이제 북쪽에서 목선이 내려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도주했다. 그걸 도왔다. 이것도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간수자의 도주 원조, 지금 감옥에 있거나 또는 구류돼 있거나 이래서 국가가 또는 수사관청이 간수하고 있는 사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죠. 간수. 그런 대상자가 도주하는 걸 돕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방화한다든지 현주 건조물 일수 행위.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일을 보고 있는 현주 건조물에다가 물을 퍼부어 넣는 행위입니다. 일수. 물을 넘치게 한다 그런 얘기죠. 물로 수공으로서 공격하는 것, 방화만이 아니라 수공으로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음용수에다 독을 탄다든지 음용수 사용 방해 또는 통화를 위조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전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115조 형법 제115조에 열거된 범죄를 국가보안법에서 끌어왔는데요. 소요죄입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여러 사람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한다. 이건 형법상의 소요죄의 일반 범죄인데 이 행위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4조 5목에 보면 형법 제214조 내지 뭐에서 이렇게 앞에서 쭉 본 그런 행위를 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은닉, 감추거나 위조, 변조 이런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금 현재 원전 문제를 둘러싸고 그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자들이 저지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전하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를 상대방을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뭐 이러고 이야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벌시킬 걸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5조에 또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는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원하는 것도 전부 처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제5조 제2항에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정을 알면서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돈 몇 푼이라도 그들한테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6조에 아셔야 한다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이제 또 하나의 범죄 규정이 있는데요. 잠입 탈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목선이 왔다가 도로 돌아가고 이런 의문 나는 일들 그리고 탈북해서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는 거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거죠. 또는 그쪽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의문 났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제2항에 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한동안 이제 북쪽을 많은 인사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 속에서 거기 가서 이상한 뭐 이렇게 문구 써놓고 오고 방명록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거의 여기에 의해 이 조항에 의해서 한번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겠죠. 특히 북쪽에서 무슨 배 타고 내려왔는데 뭐 어쨌는데 왔다가 뭐 도로 즉시 돌려보냈는데 이런 내용들 그게 과연 법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거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데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들으시는 이제 찬양 고무죄에 관한 게 제7조에 나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뭐예요? 북쪽의 그 구성원들 그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반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린 이런 행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죠? 처벌을 안 받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광화문 광장에다 이 인공기 내걸고 노골적으로 김정은 찬양에다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어서 오시라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지금도 활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게 그대로 넘어가게 될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편의 제공 제2항입니다.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잘하는 것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다만 그 범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친족들의 범죄를 감싸주고 하는 거는 그건 그 친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만 처벌을 하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행위를 저지르면서 황당한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셔야 할 법률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소위 불고지죄라는 겁니다. 이거 참 시비가 많았던 조항이죠. 제10조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0조인데요.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를 정보기관, 수사기관에다가 알려주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간첩이 넘어온 걸 봤는데 간첩이 넘어온 거 보고서 신고 안 하시면 상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참 이건 진짜 곤란한 게 광화문 광장에서 대놓고 그 짓들을 했는데 그거 뻔히 보고 알면서 수사기관에 이거 고소고발들 다 안 하셨잖아요. 불고지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이제 말썽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이 법은 유효한 법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대놓고 이러고 있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런 언어를 삼가지 않고 마구 이제 내뱉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히 생으로 범죄자 되시는 거예요. 불고지죄를 저지른.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적은 죄도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특별히 이 법률 조항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11조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런 범죄자라는 거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그를 말하자면 이제 수사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사들이 지금 그런 행위 빤히 보면서 경찰관이 그거 빤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거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걸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많은 위헌 논란에 휩싸였어서 2002년도 11월 28일에 전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목적의 제2항을 삽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엄연히 유효한 법률이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현 정국을 읽는데, 그리고 법치의 중심을 잡는데, 또는 자유대안이라는 논리를 유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한 이 논란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 가지고 그냥 진화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른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